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6이셨는데 처음 보는데도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그게 전부였어요. 왜 허전한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다 잘 됐고,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밥은 먹어야 하는데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만나도 재미가 없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구나. 이분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못 배운 채 70년을 살아오신 거구나. 저는 그날 그분에게 아무 조언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창밖에 햇살이 드네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그 햇살이 발등에 닿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듯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환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교수님, 제가 어제 마당에 앉아서 햇볕을 쬐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큰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있었고, 평생 조용히 살다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었고,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분들과 불행했던 분들 사이에 재산의 크기는 별 관계가 없었어요. 명성의 높이도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행복했던 분들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셨습니다. 불행했던 분들은 평생 더 큰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다는 이야기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른들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학교 가거라. 좋은 직장 얻거라. 집 장만하거라. 자식 잘 키우거라.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 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리고 여러분 세대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법은 배웠는데 목표를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한 채 노년에 이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한 거예요. 자식을 다 결혼시키고 나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이게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을 도착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하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배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어요.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걷고 있는 동안에 걷는 그 과정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었을 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모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을 보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무언가가 자꾸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자식들은 바빠서 잘 찾아오지 않고 예전에 함께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끄고 또 보다가 끄고 병원에 가는 날만 무언가를 하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특별히 크게 이룬 것도 없었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다가 은퇴하셨고, 집도 작고, 자식들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셨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고, 없어도 혼자 걸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드셨어요.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셨고, 때로는 아무 책도 안 읽고 그냥 앉아 계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공원에서 목련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두 분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래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목표가 사라지고 나서 방향을 잃은 느낌이 드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들에서 조용히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그 모르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주 존경하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글을 쓰고 강의를 하셨는데 말년에 이르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서가, 나는 젊었을 때 큰 행복을 원했는데 늙어보니 큰 행복이라는 건 없더구나. 있다고 생각했던 큰 행복들은 다 지나가 버렸고 지금 남은 건 아주 작은 것들이야.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오래가는 줄은 몰랐어. 저는 그 말씀을 젊었을 때 들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젊으면 작은 것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가야 할 길이 있고 더 이뤄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 오히려 게으른 것 같고 의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행복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성취감, 인정받는 기분, 남들에게 대단해 보이는 느낌. 이것들은 분명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잠시 높아졌다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더 큰 것을 찾게 되고, 반면에 작은 기쁨들은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에 드는 것,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좋아하는 책의 한 문장을 다시 읽는 것. 이런 것들은 언제 찾아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조용할수록 깊은 겁니다. 소리 지르는 행복은 금방 목이 쉬어버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있는 행복은 오래 우리 곁에 머뭅니다. 저는 노년에 이르러 불행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불행에는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부분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여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옆에 있어도, 며느리가 밥을 차려드려도 이상하게 외로운 분들. 그분들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연결되지 않아서였어요.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연결이 안 되는가 하고 살펴보면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대가 너무 큰 경우였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연락을 해줬어야 하는데, 기대가 크면 현실이 언제나 모자라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갇혀 계신 경우였어요. 젊었을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돌아오지 않는가?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현재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사람을 더 불러온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얻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외로움은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저녁, 넓은 집 거실에 노인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십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데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켜놓은 겁니다. 소리가 없으면 너무 조용하니까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오죠. 그때는 반가운데 가고 나면 더 허전해요. 오늘도 밥을 혼자 드셨어요. 차려 먹기가 귀찮아서 반찬 하나에 밥 한 공기. 먹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는 게 기쁘지 않아서요. 밤이 되면 잠이 잘 안 오십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옵니다. 젊었을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을까? 지금 내 인생이 맞게 살아온 건가? 그 질문들이 새벽에 찾아오면 참 무겁습니다. 그분의 집은 넓고 통장에 돈도 있고 밖에서 보면 아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평생 행복을 미래에 두셨어요. 지금은 아직 행복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이걸 이루면 저걸 이루면 그때가 행복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를 살지 않으셨어요. 항상 지금보다 나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 미래가 짧아지면서 기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노년의 가장 조용한 비극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언제 기쁘셨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을 드셨을 때, 좋은 날씨에 바깥에 나갔을 때, 오래간만에 아는 분과 전화를 하셨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셨을 때, 그 기쁨이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건 기쁜 일이 없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저는 후회라는 것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노년에 이르러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더 많이 쉬지 못한 것, 더 많이 즐기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후회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잘 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지 못한 것.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더 높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후회들은 옅어졌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이었고, 관계였고, 그리고 흘려보낸 오늘이었습니다. 흘려보낸 오늘. 이 말이 참 아프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시간을 충분히 살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을 저는 요즘도 스스로에게 합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 질문은 계속 중요하더라고요. 큰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포기로 오해하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 의욕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인생을 그냥 체념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큰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행복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복을 밖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에서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데 안에 있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요. 남들이 뭘 부러워하는지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오래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노년에 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더라. 잘 모르겠어. 그 모르겠다는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50, 60년을 남들 눈에 맞춰 살다 보면 내 기준이 어느새 사라져 있거든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혹시 바로 떠오르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 질문을 품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산속의 작은 절에 잠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일도 많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절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밥을 먹고, 앉아 있다가, 걷다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낯선 시간들이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마당에 나갔는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나무들이 안개 속에 서 있었고 새 소리가 들렸어요. 발 아래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특별히 생각한 것도 없었고 뭔가를 느끼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이 왔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게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행복은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냥 찾아오는 거구나. 조용한 행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서 관찰한 것들인데,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이게 맞았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한테도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을 봤어요. 조용한 행복은 첫째로 비교를 멈춰야 옵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게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식, 더 많은 연금. 이런 비교 속에서는 행복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을 만들어내거든요. 비교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금 내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둘째로, 조용한 행복은 기다리지 않아야 옵니다. 나중에 이것만 되면, 저것만 해결되면, 그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한, 행복은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행복은 항상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나중이 생기니까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지금 이 창밖에, 지금 이 커피 한 잔 안에. 그걸 알아볼 때 옵니다. 셋째로, 조용한 행복은 혼자서도 옵니다. 이 말이 고독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물론 소중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거나 허전하면 그건 내 안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니까요. 행복이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아주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몇십 년째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앉아 바깥을 봅니다. 날씨가 어떤지, 나무가 어떤지,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특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봅니다. 이걸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어떤 날은 2분이 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의식이 하루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는 것을,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의식 하나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은 오래 보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의식이 좋은지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기준을 드릴게요.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건 의식이 아니라 이벤트예요. 의식은 매일 반복될 때 힘이 생깁니다. 돈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면 돈이 없을 때 할 수 없어요. 의식은 언제나 가능해야 합니다. 작아야 합니다. 너무 크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명상, 매일 5km 걷기. 이런 건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하다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주 작게,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워야 합니다. 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하고 나면 뭔가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창밖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짧은 글을 읽습니다. 오래된 책의 한 문단이라도 좋아요. 이게 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실 것 같으세요? 후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노년에 이른 분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후회를 하는 것과 후회에 갇히는 것은 다릅니다. 후회를 하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고 앞으로 가는 것, 이건 건강합니다. 후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후회에 갇혀서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이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후회에 갇히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그 시기가 없었더라면,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 말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다 과거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한, 지금 이 순간이 낭비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는 내가 살아온 집입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이것저것 살펴볼 수는 있어요. 어떤 방이 좋았고, 어떤 방이 아쉬웠는지. 그런데 그 집에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과거를 돌아보되 거기 살지는 마세요. 평온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온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온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무감각하거나 무기력한 것으로 오해하세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건 평온이 아니에요. 평온이란 흔들려도 돌아오는 힘입니다. 살다 보면 흔들립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자식이 걱정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세상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잠깐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흔들렸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힘이 평온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잘 되어 있는 분들은 바깥이 어떻게 흔들려도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나를 위로하는지, 어떤 순간에 나는 가장 나다운지. 이걸 아는 사람은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은 자기 곁에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남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무시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식이 자주 오면 행복하고, 안 오면 불행하고. 이렇게 되면 행복이 항상 내 밖에 있어서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게 노년 행복의 기초입니다. 소소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기쁨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기쁨들이 있었어요. 새 책을 출판했을 때,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했을 때, 좋은 글이 완성됐을 때, 이런 것들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큰 기쁨들이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활동이 줄어드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아쉬웠습니다.
기쁜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오늘따라 유독 맛있을 때, 읽던 책에서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반가워할 때, 비가 오다가 그치고 햇살이 날 때, 이런 것들이 작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쁨들을 쌓아보니까 하루에 이런 기쁨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의식하지 않으면 지나치는데 의식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기쁜 일이 있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행복한 날이 됩니다. 큰 일이 없어도요. 한 가지 실천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에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밥이 맛있었다. 바람이 좋았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보세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낮 동안에 이미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오늘 저녁에 떠올릴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요. 이게 기쁨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일기로 쓰세요. 거창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3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기분 좋았던 것, 아침 커피, 전화 한 통, 구름 모양. 이런 식으로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들춰볼 때 내 삶이 생각보다 풍요로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넓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폭넓게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노년에는 그 관계가 좁아지면서 대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1명이 새로운 지인 10명보다 소중할 때가 있어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전화 한 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1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났다고. 그냥 안부가 궁금하다고. 그 작은 연락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작은 기쁨이 됩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 보입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아요. 반면에 그때 별것 아니라고 지나쳤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참 소중했구나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요. 교수님, 100년을 사셨는데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냐고 물으면 크게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하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이 따뜻하고 읽을 책이 있고 가끔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게 어쩌면 행복의 다른 이름 같아요. 우리는 평생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이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그 느낌이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해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불만족 덕분에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면 그 느낌을 내려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포기하는 것 같고, 체념하는 것 같고, 나태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충분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모자라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없는 것에만 눈이 가서 지금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가끔 물었어요. 혼자 사시는데 그 많은 꽃이 다 필요하세요?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꽃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꽃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무언가가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필요하다는 느낌. 이게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작아도 됩니다. 동네 화단에 꽃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 오래된 친구가 내 전화를 반가워한다는 것. 손자가 나를 보면 웃는다는 것. 이런 작은 내가 필요함들이 모이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라는 것에 대해 잠깐 더 이야기해 볼게요. 행복과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라면 의미는 내 삶이 가치 있다는 느낌입니다. 재미있게도 의미 있는 일들이 항상 즐거운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나면 힘들었어도 충만한 느낌이 와요. 노년의 삶의 의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뭔가를 가르치는 것, 무언가를 기록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 아니면 그냥 누군가 곁에 있어 주는 것.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지속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걸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소중히 여기고 계신지 돌아보세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 있는 것을 지금 소중히 여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딘가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는 거죠. 알아본다는 것은 이미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거기 있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더 큰 것을 찾느라 바빠서 눈앞에 있는 것을 지나쳤을 뿐이에요. 조용히 있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창밖의 빛이 어떤가요? 지금 공기는 어떤가요?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행복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80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냥 어느 날 손자가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걸 보다가 갑자기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나무를 그려봤어요. 못 그렸대요. 나무인지 뭔지도 모를 형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도 그리셨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그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생각 하나로 하루가 기대돼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가 기대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훌륭한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눈을 뜬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전부입니다. 크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히 살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살아왔습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한다고,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있어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있어도 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행복을 알아보는 것.
이게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선물을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느끼고 조용히 행복을 알아볼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겼습니까? 내가 너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과거에 갇혀 있었구나. 내가 작은 기쁨들을 너무 지나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 마음이 이미 시작입니다. 변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크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만 하늘을 올려다봐 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늘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실 수도 있고 아무 느낌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창밖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빛이 어떻게 드는지, 그 작은 알아봄에서 행복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행복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조용할수록 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더 큰 행복을 계속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조용한 행복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